올라!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페인어 강사 다니엘입니다. 자, 스페인어 왕초보 어휘마스터 1탄. 자, 5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 이번 5강도요. 힘차고 재미있게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5강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말할 수 있는 어휘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이야. 이사벨은 유쾌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니?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들 우리 이번 5강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강에 배웠던 국가명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미국부터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캐나다, 까나다, 그리고 독일, 알레마니아. 자, 그리고 칠레는 칠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자, 그리고 콜롬비아는요. 콜롬비아. 마지막으로 멕시코 발음 유의해서 됐었죠. 멕시코. 자, 이렇게 우리 배워봤습니다. 자, 국가명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었던 우리 국적 명사와 국적 형용사 그리고 다양한 우리 또 단어들을 배워봤었죠. 자,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또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5강에서 배워볼 내용을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누구는 유쾌해, 누구는 친절해. 자, 이렇게 누군가의 성격을 나타낼 때에는요. 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ser 동사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뒤에다가 잘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특징은 우리 스페인어에서 형용사는 명사 그리고 주어의 성과 수에 맞춰서 모양을 바꿔줬어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배워보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나중에 활용하실 때 주어나 명사의 성과 수에 맞게 알맞은 형태로 쓴다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 잘 체크를 또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핵심 내용 잘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 오늘 배워볼 어휘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 성격 중에 하나죠. 친절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로 친절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얘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구분되고 있어요. 우리 남성형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강세 유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simpático, simpático. 여성형 simpática, simpática. 자, 이게 친절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친절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절로 호감이 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에서 파생되어서 이렇게 호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simpático, simpática와 굉장히 닮은 형태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여성 명사로서 호감은요. 스페인어로 simpatía, simpatia라고 합니다. 강세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 단어는요. 왕초보에 어울리는 단어는 좀 아니에요. 얘는 사실은 굉장한 고급 어휘에 속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왕초보 어휘부터 차근차근 단어망을 잘 형성해서 올라가시면 나중에 그 단어 암기 비법을 고급 단어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절한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씩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impático. 여성형 simpática.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친절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불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로 불친절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친절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엮어서 외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스페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스페인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성형입니다. antipático, antipático. 여기 강세 마찬가지로 유의해 주시고요. 여성형 antipática, antipática.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러면 안 되지만 누군가를 싫어해서 연예인들을 싫어해서 이렇게 안티팬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티라고 하는 게 이 팬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안티가 붙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뭔가 엮어서 외워주시면 훨씬 더 단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반감이 일어나죠. 반감이라고 하는 명사가 여기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렇게 여성 명사로 antipatía, antipatia가 됩니다. 이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우리가 왕초보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왕초보에서부터 이렇게 언어 차근차근 엮어가면서 외우시다 보면 고급 어휘들도 나중에 같은 원리로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불친절한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씩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성형 안티파티코, 여성형 안티파티카. 자, 이렇게 불친절한 단어 확인해 봤어요. 자, 다음 성격은요. 우리 모든 일에 이렇게 웃으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긍정적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스페인어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페인어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형 positivo, positivo. 여성형 positiva, positiva.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들어가 있지만 꼭 사람한테만 쓰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성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형용사는 긍정적인 무엇무엇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스페인어로 efecto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하나라고 이야기하실 때 남성형 그대로 써주셔서 un efecto positivo.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어떠한 물건이라던가 사람이 아닌 것의 특징, 성질을 묘사하실 때에도 이런 형용사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긍정적인이라고 한 단어 한 번씩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형 positivo, 여성형 positiva.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요. 사사건건 다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우리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로 부정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스페인어로 한번 남성형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negativo, negativo. 여성형 negativa, negativa. 자, 이 단어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까 반대어인 긍정적인처럼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다른 것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 아까 긍정적인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죠. 부정적인 효과 하나는 un efecto negativo, un efecto negativo.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4개 단어 확인해 봤는데요. 자, 지금 뜻이 전부 반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반대어로 엮어서 외우시는 것도 단어 외우실 때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부정적인이라고 하는 표현 한 번씩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egativo, 여성형 negativa.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4개의 성격 표현들 중간 점검 우리 선긋기 퀴즈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친절한이라고 하는 단어네요. 자, 스페인어로 친절한은 어떤 거였죠? 여기 있네요. 자, 세 번째 거 이어서 simpático, 그리고 여성형 simpática, 친절한. 반대말 불친절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였죠? 여기 마지막에 있네요. 닮았지만 앞에 반대 안티를 붙여서 antipático, antipática.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은요. 맨 위에 답이 있네요. 긍정적인은 positivo, 여성형 positiva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은 바로 답이 하나 남아있죠?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negativo, negativa. 자,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반대말끼리도 여러분들 외우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외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방법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어서 추가적인 성격 단어들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말이 끊이지가 않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은 이라고 하는 수다스러운 이라고 하는 단어 스페인어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남성형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hablador, hablador. 여성형은 뒤에 r을 붙여줍니다. habladora, habladora. 자, 이러면 말이 많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 왕초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내가 되게 익히 배웠던 단어 중에 이런 동사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hablar 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얘는요. are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말하다, 어떤 말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인데요.
자,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 말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과 관련된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 hablar, 그리고 말이 많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hablador, habladora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보다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hablador, 여성형 habladora. 자,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말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말이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페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남성형은요, callado, 여성형은 callada.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말이 많은 이라는 표현의 반대말로 잘 익혀주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성형 callado, 여성형 callada. Muy bien,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우리 사람 자체가 유쾌한 사람이 있어요.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죠. 유쾌한, 재미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페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남성형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divertido, divertido. 여성형 divertida, divertida. 자, 이게요, 유쾌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이 단어 마찬가지로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의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낼 때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같은 거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 스페인어로 libro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책 한 권이라고 할 때 그 뒤에다가 유쾌한 혹은 재미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넣어서 un libro divertido, un libro divertido. 자, 이런 식으로 사물의 어떤 성질을 묘사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유쾌한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 번씩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성형 divertido, 여성형 divertida.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유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지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로 지루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R의 발음이 보이시죠? R의 발음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burrido, aburrido. 여성형 aburrida, aburrida. 자, 이게 지루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지루한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지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물도 지루한 물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물의 성질을 설명할 때에도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루한 책 한 권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페인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Un libro aburrido, un libro aburrido. 자, 우리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표정도요, 어떤 암기에 도움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지루한 표정 진짜 있죠. 그런 표정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으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단어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루한 이 표정을 살려가지고요, 남성형과 여성형 한 번씩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남성형 aburrido, 여성형 aburrida. 자, 이렇게 표정과 함께 또 여러분들 암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후반부의 어휘들도 간단하게 성극기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번에는 지루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스페인어로 지루한은 뭐였죠? 지루한? 바로 앞에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burrido, aburrida. Muy bien. 자, 이번에는 저 말 많죠? 우리 말이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 스페인어로는요. 여기 있네요. 말이 많은 hablador, 여성형 habladora. 자, 이번에 반대말이에요. 말수가 적은, 말이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스페인어로 그렇죠. 마지막에 있습니다. callado, 여성형 callada. Muy bien.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이죠. 우리 수업도 그렇고요. 유쾌한, 재미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스페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성형 divertido, 여성형 divertida.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엮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반대말이죠. 반대말 엮어서 또 같이 잘 효과적으로 공부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요, ser 동사와 함께 붙여서 문장으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남성인 나는 친절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soy 뒤에 친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남성 단수형으로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 둘 중에 친절한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두 번째 거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Soy simpático. Soy simpático. 활짝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반대에 너는 불친절해. 남성인 너는 불친절해. 우리 친절해 반대말이네요. 남은 거 우리 그대로 넣어서 바로 완성해 볼게요. Eres antipático. Eres antipátic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말 엮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성형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성인 나는 재미있어, 유쾌해 라고 하는 표현 soy 뒤에 마찬가지로 유쾌한 여성형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유쾌한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거 넣어서 읽어볼게요. Soy divertida. Soy divertida. 자, 이러면 여성인 나는 유쾌해 라고 하는 내 성격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쾌한 나와는 다르게 여성인 너는 지루해. 자, 우리 지루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여성형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하나 넣어서 바로 완성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지루해. Eres aburrida. Eres aburrida. 자, 이런 식으로요, 감정 담아가지고 우리 형용사들도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성격 형용사들을 활용해서요, 간단한 대화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물어볼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니? 다니엘의 성격,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Cómo es Daniel? ¿Cómo es Daniel?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자, 이 ¿cómo라고 하는 의문사는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은 이니? 자, 이래서 이거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니? 다니엘의 성격, 다니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cómo라고 하는 의문사와 함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Cómo es Daniel? 자, 그랬더니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말이 많대요. 우리 말이 많은이라고 한 형용사와 함께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Daniel es hablador. Daniel es hablador. 다니엘은 말이 많아. 자, 근데 말만 많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뒤에 또 이렇게 칭찬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해 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런데, 그러나와 같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의 반대 내용을 이어주는 표현은 스페인어로 pero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반대되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pero 아주 친절해. 자, 우리 아주라고 하는 부사 mui까지 한번 신경 쓰면서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Pero es muy simpático. Pero es muy simpático. 자, 그러면 근데 되게 친절해. 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사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사벨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까 어떤 사람 물어보는 구성의 사람만 바꿔주면 되겠죠? ¿Cómo es Isabel? ¿Cómo es Isabel? 자,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이사벨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벨은 유쾌하대요. 우리 유쾌한이라고 하는 표현 여성형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Isabel es divertida. Isabel es divertida. 자, 그러고요. 이번에는 좋은 말이 나왔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좋은 말이 나올 때 우리 그리고에 해당하는 이와 함께 문장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래요. 우리 긍정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 배웠었죠? 자, 문장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Y es muy positiva. Y es muy positiva.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성격을 물어볼 때 물어보는 질문 표현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그 사람을 묘사할 수 있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성격 형용사들 간단하게 복습해 보고요. 이번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simpático, simpática. 불친절한, antipático, antipática. 긍정적인, positivo, positiva. 부정적인, negativo, negativa.
말이 많은 hablador, habladora. 말이 없는, 말수가 적은 callado, callada. 자, 유쾌한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유쾌한, divertido, divertida. 자, 마지막으로 지루한, aburrido, aburrida. 자, 이런 표현들까지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배웠던 다양한 성격 형용사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성격 표현의 방법 잘 공부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차오!